무턱대고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그 말만 믿지 말고, 무턱대고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그 말만 믿지 말고, 무턱대고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그 말만 믿지 말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광주 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역주택조합 주의보입니다. 광주 지역주택조합 190억 먹튀, 500여 명의 조합원들 어쩌나. 네,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기사 내용 오늘 좀 살펴보고요. 그리고 어디가 사고가 일어났는지 좀 보도록 하고,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보시는 거는요,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,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왜 오늘 이런 사고가 났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주택조합, 재개발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, 재개발은 이미 땅이 확보가 돼 있고,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땅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보하던 중에 뭐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리고 이제 땅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뒤집어지는 그런 굉장히 큰 리스크도 안고 있는 것이다.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조합원 모집할 때요. 예전에는 그냥 그 신청하면 그냥 다 모집이 됐었어요. 예. 뭐 이 사용 권한 확보, 뭐 소유권 확보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. 그냥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모집을 할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. 예전에는. 그런데 법이 바뀌었죠. 그리고 조합 설립, 조합은 모집을 했어요. 그래서 전체 공급 가구 수의 50% 이상 모집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조합 설립을 총회를 해서 이제 그 신청을 합니다. 근데 신청을 할 때 조건이 이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, 소유권이 아니에요.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% 이상 받아야 조합 설립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. 네. 언제 바뀌었냐면 이렇게 보시면 2020년 7월 24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이 됐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모집 신고할 때 그냥 모집 신고 신청만 하지 말고 토지 사용 승낙서 50% 이상 확보해서 가지고 와라. 이렇게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. 왜냐면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조합원 모집만 했다가 돈만 받고 이제 먹튀하는 사업장들이 수도권에 너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.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조합 설립 신청할 때 토지 사용 승낙서 80% 이상 만들면 됐는데 일단은 이때 그 조합원 모집하면서 돈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냥 갖고 있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최소한 토지 소유권 15% 이상은 확보해 갖고 와.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진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줄게 해서 대지 80%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와 토지 소유권 15% 이상 확보를 해야 조합 설립 신청을 받아주는 겁니다.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? 2020년 7월 24일부터입니다.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먹튀 논란이 되는 이 구역을 보면요. 조합원 모집이요. 2020년 7월 23일로 돼 있어요. 23일. 그러니까 그때는 이 50%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도 없어도 됐던 시기였습니다. 바로 그 전날 이렇게 신청이 됐었다.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겠죠. 사업을 하기 위해서. 이제 그래서 사업 계획 신청을 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의 90% 이상을 매입을 해야 된다. 이렇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%를 더 채워야겠죠. 5%를 다 채워야 착공을 할 수 있겠죠.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이 5%도 꽤 어려운 사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 5% 확보하려고 1년, 2년 걸리는 사업장들도 요즘에 좀 생깁니다. 뭐 어쨌든 이 절차를 통해서 살펴볼 포인트는 언제 바뀌었냐? 이 법이 2020년 7월 24일 이 빨간색이 이렇게 추가로 법이 바뀌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여기 허위 광고로 190억 원을 가로채
지역주택조합 또 말썽 이렇게 돼 있죠. 허위 광고가 일단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무엇을 허위 광고를 했냐라는 거죠. 방금 그 절차 보셨잖아요. 2020년 7월 24일부터 바뀌었는데, 지금 이 사고가 난 지역주택조합은 7월 23일 날, 이제 토지 사용 권한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했던 시기에 신청을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조합원 모집할 때 토지 사용 권한이 뭐 80% 이상 확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조합원 돈 190억 원 가로채 여기 보니까 지역주택 가입 조합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된대요. 이분들이 190억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. 돈을 갖고 날른 거죠. 소위 말하면 500여 명, 190억 이렇게 나누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? 아마 3천, 한 4천, 3,800, 뭐 3,900, 요 정도 되겠네요. 1인당 한 3,800, 거의 한 4천만 원 돈 사기를 당한 거다.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,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거죠. 사기당한 거죠. 그래서 뉴스를 좀 계속 보면은, 여기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가요. 6.3%밖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. 토지 사용 승낙서가 6.3%밖에 안 되는데 80% 됐다고 얘기했으면 그건 사기죠. 네, 사기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세대수도 굉장히 큽니다. 여기가 총 세대수가 1195세대입니다. 조합원 수 539명. 이 조합원분들이 구청에 담당 부서에 전화만 한 통화만 했었어도 바로 아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토지 확보 자료, 업무 추진비 내역 요구에도 묵묵부답. 네, 이렇게 나왔고요.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장 끝내 찾아가서 이제 찾아가도 없길래 결국에 전화 통화가 되긴 했는데 조만간 집행해서 가입비 줄 예정인데요.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언제쯤 돌려줄 예정인가요?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. 이분이 돌려줄 돈은 남아 있을까요?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조합원분들이 뭐 이게 법에 대해서 뭐 이해가 많으신 분들도 아닐 겁니다. 그냥 일반 서민이실 텐데 일반 서민들이 이런 송사에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요. 뭐 해본 사람들 뭐 변호사들이야 뭐 맨날 하겠지만 이런 서민들은 이런 거 경험할 때 진짜 이 송사를 한번 경험하는 게 진짜 10년 늙고 20년 늙고 그렇습니다. 엄청 힘들어요. 어쨌든 아까 거의 1000세대가 넘는 단지였는데요. 뭐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었는지 좀 보면요. 이렇게 크게 단지를 만들겠다 조감도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타입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1195세대 뭐 요 정도 넣는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.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와 단지도 굉장히 크고 되게 좋아 보이죠. 그냥 꿀꺽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사업 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요 해당 그 지역주택조합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서비스 기간 만료되었습니다. 이렇게 뜨더라고요. 이렇게 나오죠. 소촌동 코오롱 하늘채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소촌동 코오롱 하늘채는요. 제가 한 2년 전에 젊으신 분들, 신혼부부, 이 시드머니가 많이 없으신 분들 어떻게 뭐 좀 굴려가지고 이렇게 좀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참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요. 그때 제가 좀 추천해드렸던 그런 아파트였어요. 이게 웃긴 게 지역주택조합인데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 하겠다는 겁니다.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말도 안 돼요.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취지는 이 무주택자들이 땅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싼 금액에 주택을 가져라 뭐 이건데 기존의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단 말이죠. 그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한다? 저는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먼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사고 난 구역이 아파트입니다. 어쨌든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미 사건은 일어나 버렸습니다. 앞으로 해결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신적, 재산적 피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 때는요, 이미 일어난 건 일어난 거지만, 앞으로는 이런 피해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요, 제가 다음 영상 때는 광주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대해서
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무턱대고 그냥 사무실 가가지고 그 말만 믿지 말고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담당 지자체 거기 전화해갖고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가 그리고 소유권 확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안내서를 제안을 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. 다음 영상 좀 기대하셨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오늘 자료 유익하셨습니까? 그렇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.